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출장고수 송재호입니다. 주말인데 편안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 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스펙타클한 그런 시장을 보냈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 또 다 채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내년에 큰 수익으로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모든 분들 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옵션 만기 기점으로 이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 연말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은 내년 1월을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또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 수익면이라든지 어떤 트렌드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또 한 단계 한 단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흐름 도표는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보여드리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제가 채워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받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슈가 있는 거고요. 네, 있고 또 여기에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장을 다 받치고 있는 상황이죠. 유동성과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쭉 온 부분은 이제 생략하겠고요. 내년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각국의 새로운 정부 정책이 연초 연말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증시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성장주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IT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결국은 큰 돈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그동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색깔로 표시한 부분은 결국에 좀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3월 15일 기점으로 일단은 공매도 부분이 다시 허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겠고, 그래서 1월달, 2월달 정도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큰 조정은 미국 FOMC 미 연준의 그 금리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대해서 연준이 골디락스를 예측을 했습니다. 골디락스는 저물가 이제 고성장, 결국은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에 큰 도움이 되는 그 골디락스 시장이 다음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제 연준이 예측을 했고요. 결국 이제 고용 지표, 그전에는 이제 물가의 경제 지표하고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를 주로 많이 봤습니다. 제조업 지수라든지. 근데 후행 지표, 고용 지표를 보고 금리를 조절하겠다. 또 그리고 지금 매월 130조 원, 130조 원에 대해서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조정은 나중에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후반 이후에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간략하게 먼저 체크한다면 내년 시장에서 이제 계속 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회복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결국 이제 전기차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내년 현대 기아차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IT는 결국은 글로벌 골디락스의 가장 수혜가 되는 쪽은 결국은 IT 쪽입니다. 그래서 IT 쪽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소차, 친환경 관련해서도 수소 경제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정부 테마적으로 형성되면서 같이
될 걸로 보입니다. 수소 경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동안 이제 백신, 그런 쪽으로 많이 진단키트가 올해 많이 움직였다면,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체크할 텐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이, 접종 시기나 2분기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치료제는 그래도 이제 좀 약발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은 3반기에 학회, 바이오 컨퍼런스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3반기에 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야 되겠고요. 5G는 지금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5G 관련해서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전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종목 장사로 가는 이유는 결국은 연말에 대주주 관련해서 이미 10월 달부터 대주주 관련해서 물량이 나가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준점은 지금 이제 배당락길이죠. 배당락길이면 지금 현재 날짜를 확인해 보면 제가 달력을 잠깐 봐보면요. 29일이 되겠죠. 그래서 29일까지는 쉽게 이런 크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큰 자금이 아직은 큰 자금. 그 전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개인들의 이 대주주 관련해서 물량이 빠져나온다면 기관에서 잡아갔는데 기관은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만 이제 배당 관련해서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들이 판매를 해서 계속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짜까지는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종목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G 관련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언택트하고 이제 컨택트 관련해서 지금 컨택트가 먼저 올라왔죠. 반등하고 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초반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났다가 다시 또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2월 3월부터 해서 2분기에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이 되기 때문에 컨택트 관련이 조정이 나온다면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섹터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연초에 정부 정책 테마주 관련해서 봐야 되겠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니까 후보 종목들, 정치 테마주들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큰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산업재 관련해서는 이제 소재 관련해서 화학 섹터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많이 못 갔죠. 근데 결국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북한 쪽에 이제 손을 내밀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 또 이런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항상 관심 종목에다 분류를 해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바이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적으로 보면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투입되는 시기는 이제 한 2분기 정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꺾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진단키트 수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좀 꺾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백신이 직접적인 이제 접종이 시작될 경우에는 3분기부터는 진단키트 수출액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부분 보실 필요하겠고, 백신이 이 2분기점에서 이제 보급되기 전까지 이 치료제 관련해서 공백 기간이 있죠. 지금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간에 치료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치료제가 약발이 먹힐 수 있는 자리는 내년 1분기 안에 연말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임상 관련 내용이 나와준다면 셀트리온 그룹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직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 진행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NG캠 생명과학이라든지 다른 종목도 있는데 이제는 치료제 부분에서
좀 효과가 약발이 먹힐 수 있는 자리가 딱 이 1분기 사이이란 점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 부분이 본격적으로 오면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내년에 이제 바이든 헬스케어 정책으로 봤을 때는 관련해서 보시면 오바마 케어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 그 보험이 또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공보험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 그런 약가 인하에 대한 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쪽,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 같은 그리고 SK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게는 이제 우호적인 좀 환경이 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제약에서 바이오주들이 가장 이제 많이 움직였던 때는 이 학회가 있었을 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월, 3월, 5월 달에 대초적으로 이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가의 그 상승, 그 제약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시점에 가장 좀 핫하게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고요. 또 아마케 관련해서도 3월 달에 초록 이제 그 참가 기업 기업에 참가하는 기업을 발표했을 때 미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반영되죠.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쭉 올라가고 5월 달에도 그 학회 관련해서 올라왔을 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흐름이 좋았던 흐름이고요. 나머지 하반기에 일부 또 이제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열린 시점에 좋았다는 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5일이 이제 공매도 그 금지 완화 그 변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작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한 기업들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150%가 넘어갔고요. 알테오젠도 한 120%, 엔진캠도 한 120%, 페트론도 한 120% 올라왔고요. 매드팩트도 한 120% 정도 상승 수익률을 거뒀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JP모건 헬스 기관에 작년 12월 미리 올라갔죠. 12월부터 쭉 올라가고 1월 달부터는 도달했을 때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쉬었다가 또 다른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는 정도는 있었죠. 알테오전이 상당히 강했었죠. 좀 쉬었다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학회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 내년에 보고 알아두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11일부터 14일 제약바이오 가장 큰 행사고요. 작년에 이제 세계 아마케가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었는데요. 이제 1월 말에 세계 폐암 쪽 관련, 이 폐암이니까 폐암에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받겠죠. 이제 가장 관련해서 작년보다 이제 아마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4월 9일부터 14일 미국 아마케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받는 기업들도 생길 거고요. 결국 우리가 가장 종목을 해야 하는 쪽은 암이죠. 암. 그래서 그 전에 면역 항암 치료제, 이전 표적 항암 치료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잘 보고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임상 종양학회 초록이 발표되고요. 이제 관련 기업을 발표되고 6월 4일 날 학회가 열립니다. 최대 암학회 이 부분이고요. 9월 달에는 이제 유럽에서 종양학회가 열리고요. 9월 달. 그래서 쉬었다가 6월 달 다음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또 하반기 쪽에 바이오가 한번 움직이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학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11월 달에 면역항암 학회가 있고요. 알츠하이머 임상학회도 있는데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그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겠죠. 12월 달에 미국 혈액학회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가하는 기업이
이제 알려진 기업들입니다. 이제 오타인데요. 예, 나이백이고, 대장 폐암 치료제 관련 파이프라인 이번에 가서 발표를 하고요. 오스코텍. 네, 오스코텍은 진짜 뭐 올 한 해 여러 번 여러분들께 진짜 말을 많이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진짜 많이 상승했죠. 하여튼 뭐 오스코텍은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이번에 참가합니다. 이 종목 8월 달에도 한번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셀리버리, ABL 바이오, 매드팩터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나이백하고 이제 나이백하고 오스코텍은 추세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미리 좀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제가 이제 2개월 그 무료 연장 이벤트를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이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22일까지 화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1개월에 이제 33만 원인데 총 이번에는 이제 2개월에 66만 원 가입하시면 무료 2개월의 그 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 2개월 연장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6만에 총 4개월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가 1668-4735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이렇게 ALS 전화로 이제 결제하시면 되고요. 무이자 할부 되고요. 포트는 이제 단기, 스윙, 중기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또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정식 문자로 매매 문자를 드립니다. 매수, 매도 문자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장중에 이제 하상 방송 이렇게 이제 얼굴을 드러내놓고요. 하상 방송을 하고요. 채팅방하고 동시에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채팅방 위에 얼굴이 보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창 PC 앱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면 앱 게시판에 올장 시장 리뷰하고 종목들 리뷰하는 영상을 또 제공해 드리고요. 한번 체크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요. 문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매수 문자 얼마 종목 매수 목표가 하고요. 그리고 매도할 때도 이제 보내드립니다. 매도 좀 더 많이 올라와서 목표가가 이제 36,000원이었는데 더 많이 흐름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7,900원에 매도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채팅 영상이고 PC 화면에 이렇게 PC하고 모바일 동시에 이 화면이 보입니다. 공식 접속이 되고요. 이건 이제 채팅방을 캡처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채팅방 위에 이제 모바일 같은 게 보면 위에 쪽에 영상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궁금하신 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서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정식 그 매매 문자를 또 드리고요. 또 지금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드리지만 좀 단기성 그리고 좀 더 자주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리포트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상한가가 2개나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2개. 나머지 뭐 10 몇 프로짜리도 또 나오고요. 그래서 상승 종목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한가인데 아침 제가 장 시작 전에 보내드려요. 지금 그래서 8시 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선해서 좋은 자리,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날 이제 나온 리포트를 일단 내용을 선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날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을 엄선하고, 그 다음 그 엄선된 내용 가지고 가능한 시장 트렌드에 있는 종목을 좀 찾아서 엄선하고요. 2차 여러분들 뭐 교육해드리는 부분 이제 차트 분석을 합니다. 차트 분석을 해서 이제 두세 종목 엄선해서 보내드리고요. 네, 최대한 압축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침 시초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한번 이제 체크해드리면 네, 실제 보내드리는 거고요. 네, 제 시간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8시 41분 네, 리포트 종목, 여기 보면 8시 38분 예, 이렇게 빠르면 35분 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날 아침에 나오는 리포트를 딱 분석을 해서 최대한 트렌드에 맞는 종목 이번 12월 16일 날 지니어스가 상한가 같고요. 예, 여기에 관련된 내용 제가 주식창 AB에 스마트폰 캡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그 다음에는 이제 2월 18일에는 이제 상한가 센트럴 모텍 이렇게 바닥주 관련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간까지 다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회원들도 이제 매매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에 있어서는 그냥 조용히 매매를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상한가 2개 지금 나왔고요. 네, 관련해서 뭐 종목들 잠깐 체크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보내드린지 제가 뭐 급등주를 막 따라잡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니까, 제가 교육을 합니다. 네, 증권교육, 증권교육 관련해서는, 저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날 이제 이거 보고요. 전날, 일단 저 거래가 좀 실려 있었고요. 살짝 올라와 있는 이 양봉 캔들을 좀 보고, 타이밍으로 봤습니다. 제가 뭐 급등주 날아가는 뭐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자고 해서 이거 먹고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재료 어떤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리 좀 매집을 한 패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타이밍을 봤습니다. 전날 3.9% 올랐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이죠. 네, 센트럴 모터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이죠. 그동안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패턴을 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가 가니까 사이맥스라는 종목 보내드렸고요. 결국은 이 사이맥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일 3일 동안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대에서 지금 2만원대까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이번 주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해드린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증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해놓은 내용 커리큘럼입니다. 영상을 좀 제공해드리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앱 게시판에 가게 되면 제가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기술 분석, 추세 매매, 캔들 이게 제가 선정하는 어떤 포인트고요. 활용하는 이 부분이 있고, 네, 최근에 했던 부분 재무제표도 있고요. 실전 투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들어가 있고 검색기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검색기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절 이슈 테마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 다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상당히 이것만 해서도 엄청난데 값어치합니다. 다음 아웃넷 가게 되면 뭐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4개월에 66만 이 정도까지 해준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이고요. 아까 내용드린 뭐 재무제표에서 검색기 이야기죠. 그 내용이고
만약에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고 싶다면, USB를 받고 싶다면은 이번에 별도로요. 아까 2+2가 아닌 3개월 서비스를 이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USB를 구입하시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11668-4368 11668-4368로 결제하시면요. 제가 그 USB를 교육하는 USB를 PDF하고 함께 PDF 파일까지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은 이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USB를 구매하신 분은 제가 3개월 우리 같이 투자반 이용권을 또 함께 해드리니까요. 네, 일석이조죠.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만원 여러 가지 서비스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이고요. 네. 바이오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받았던 이유는 결국은,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이 회사의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명한 학술지, 이제, 지금 많이, 논문에 기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저희 부각이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하고, 이런 항강암제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이 회사를 이제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임상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국내에서 임상이 주로 이루어졌다면은 내년에는 미국 글로벌 임상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신약 가치가 올라가겠죠. 신약 가치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스코텍이라든지 그 이전에 제넥시라든지 제가 주식시장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바이오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2배, 3배 가고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이런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기업들이 하나하나 성공해 나갔을 때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럴 때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바이오주들이 중심이 된다면 크게 갈 종목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췌장 관련해서요. 지금 췌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식약청에 임상 2상 재료가 어떤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식약청에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요. 12월 달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나오게 되면 지금 임상 3상 지나가면서 바로 미국에서 임상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희귀병 의약품 지정 관련해서 미국 그 임상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여기 관련해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관련해서도요. 이제 또 임상 이상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간암, 폐암, 지금 혈액암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사가 미국의 아토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 임상 혈액암 암학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아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시가총액 7천억 정도 되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파이프라인만 아니라 다른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파이프라인을 또 추가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인데요. 만약에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그런 어떤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플러스 알파 요인입니다. 만약에 치료제 관련해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와준다면 어떤 주가에 큰 알파 효과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섬유화증 치료제 이 부분도 또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적 항암제하고 섬유유화증 치료제 관련해서 그 JP모건 관련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췌장 관련 그 부분이 있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암, 간암 미국 폐암 암학회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런 임상 과정이 내년에 2021년도에 추가적으로 지금 췌장암 이제 임상 3상 들어가고 3상 이렇게 2상 그리고 다른 파이프라인 2상 이렇게 다 줄줄이 이제 1상에서 2상으로 가면 신약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상은 어때요? 전임상, 1상, 2상, 3상 그렇게 갑니다. 이제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때 3상 시점에서 가장 신약 가치를 높게 평가하죠. 왜냐하면 3상에서는 실패 확률이 95%니까 이때 2상 사이에서 기술 수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전략이겠죠. 네, 바이오 기업들에게는요. 네, 췌장암 이번에 췌장암 진짜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주위분들 췌장암에 걸리면 생존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뭐 주위에서 많이 췌장암 때문에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정복하기 힘든 암이 췌장암인데요. 지금 이제 췌장암 크기가 거의 뭐 5mm 정도 돼야지 좀 완치될 수 있는데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데 대부분 췌장암자가 진단을 받을 때는 90%가 4기 정도의 전혀 표시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췌장암 생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크리스탈이 만약 성공한다면 좀 획기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정받고 심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향후 이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조건부 판매가 나올 것으로 일단은 회사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좀 애주시한 것 같고요. 그 끝나면 임상 3상 들어가고 미국 임상 2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표적항암제 관련해서 보면, 일단 다른 쪽과 다르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독성이 낮고, 뭐 다른 그 면역 치료제하고 같이 병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 특징이 있고, 기존, 내성을 보이는 암세포에 대해서도 우수한 약효가 있다는 점, T세포에 관련, 이 부분이, 2년 전인가 한참, 그 핫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에 임상 진행했던 부분은 이제 수술 웬만하면 수술하기 힘들죠. 췌장 같은 경우는 수술하게 되면 진짜 그거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행운이라고 할 만큼 수술하기 힘든데 수술이 불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일단 임상이 진행됐었는데요. 네, 이제 6주 투여하고 나서 이제 CT 촬영을 해보니까 그 이전하고 달라진 부분 보게 되면 암 크기가 이제 항암 치료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풀 줄이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6주에 투여하고 나서 암 종양 부피가 65%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암할 때 옆에서 지켜보니까 잘해야 20% 이런 흐름인데 대부분 65% 정도면 상당히 약효가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 이제 파이프라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내년 미국에서 임상 2상이 진행되면 저 파이프라인 가치가 확대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도 이제 이번에 중간 발표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백혈병 질환 표적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그쪽 임상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임상이 진행된다는 점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8월 달에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3, 40% 상승을 이어갔던 흐름이고요. 이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부각이 좀 됐던 부분이 있고,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바닥권에 딱 타고 가고 있죠. 네,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고,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더 빠지고 있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16,000원, 7,000원, 7,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때 한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참가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당일은 약효가 안 나오더라고나 이때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급이 돌아오면서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개인들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입니다. 개인들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제 분할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저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신 대로 한 21,000원 선, 2,000원 선이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1,000원대에서는 첫 번째 1차 저항이 있다는 부분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차 저항에서 보신 분들은 1차 저항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바이오 기업 관련해서 본다면 주봉선을 보고 월봉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선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한번 또 부각받았던 때가 이제 38,0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 대해서 이제 월봉선을 보게 되면 내년 정도에 한번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참여했던 기업들은 결국은 또 신약 가치가 부각받고요. 이 JP모건에 왜 부각됐냐면 기술 이전 관련해서 그 기대감이 계속 형성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이오하고 IT는 전공자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ABL 바이오가 있겠죠.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뭐 2만 아마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졌다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가지 좀 쉬었던 부분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일단 참여 기업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JP모건 이제 헬스케어 이제 참가하면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새로운 임상 관련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또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내년에 이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이제 28,000원대 이런 흐름인데요. 내년에 이제 신약에 대한 새로 부각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임상 단계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임상 일상으로 이제 시작하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결국은 혈액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제가 PPT를 또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결국 이제 암하고 많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전임상 단계에 있는 후보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 이제 면역 항암제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가 ADC 파이프라인으로 상당히 강한데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전임상에서 이제 임상 일상으로 넘어가는 후보 물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임상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전임상 단계는 동물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제 일상부터는 사람에게 이제 투여해서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T세포 이런 관련된 이중 항체 이 부분도 많이 부각받았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올라오면 이 보물 3개 만들어 이 가격대
37,000원대는 이제 어떤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래쪽 하단에 대해서는 이제 21선하고 60선 자리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000원대. 이 라인은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7,000원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37,000원에 대해서는 좀 끊어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흐름은 이제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계속 그 JP 모건 하케에 많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 이유는 결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암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암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암 관련해서 상당히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이 암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은 하나의 후보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개 그 이암, 췌장암, 대장암, 암이 되게 많잖아요. 이쪽으로 적용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왜 파이프라인이 많냐면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 물질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암이 있고 췌장암이 있고 이렇게 대장암, 이암, 면역항암제, 고형암, 비소, 방광암부터 해서 혈액암까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터지면 딱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치료할 때 예전에는 단일 그 암 신약 파이프라인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병용해서 임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이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면역 감문 억제제라고 해서요. 그런 쪽으로 어떤 그 항암을 했는데 그게 그 세포도 건강한 세포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포도 살리기 위해서는 또 그걸 방어해주는 이 면역 감문 억제제 같은 그런 쪽의 그 물질하고 같이 병용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일상에서 순차적으로 갈수록 22년이면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옆으로 딱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단계별로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매드팩토 이 기업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이런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시가총액도 한 2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제 이 종목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보시다가 이런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그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이제 길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하단에 대해서는 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단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어느 정도 수렴하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이제 보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하든 아래쪽으로 하든 보일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임상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케에서 계속 콜을 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이 구간, 이 121선 구간 97,000원은 꼭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올라갔을 때는 다시 이제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겠죠. 좀 시가총액 면에서는 좀 부담 요인 중에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라오면 짧게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구간 정도. 최고 고점이 13만원 정도니까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관련하고 5G 관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을 내년에 30%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물량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물량이 확대되고 또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폰도 있지만 중저가폰에서도 갤럭시 A 시리즈를 물량을 확대하면서 내년에 3억대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점유율하고 반도체 D램을 좀 물량을 많이 뽑아가지고 D램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웨이가 빠지면서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물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시장에 이쪽 IT 섹터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스마트폰만 바라보지 말자.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D램부터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부품 소재단 들어가고 있죠. 제가 뭐 알려드렸던 종목 옵토론텍 급등 나왔잖아요. 7,000원에서 만원까지 가고 PI 첨단 소재 제가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공개 방송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집중해서 또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되겠죠. 왜냐면 많이 장착되기 때문에 OLED 패널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1월 수출에서 보더라도 반도체 두 자릿수, 디스플레이도 20%, 스마트폰 관련해서 20%, 2차 전지도 20% 가깝게, 바이오 헬스케어는 이제 진단 키트가 많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을 하나로 보지 말고 IT 경기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해서 반도체가 좋은 이유, IT 부품이 좋은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저 이제 유심히 보는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일단 저번에 바닥권에서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체 이 덕산 네오룩스는 OLED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입니다. 소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제 결국 이제 OLED는 이제 어떤 물질이 어떤 빛을 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계속 수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만 원 부분까지 1차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시장 급락하면서 내렸고요. 다시 9월 달에 조정이 나왔죠, 시장. 그리고 10월 달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반등해서 앞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주주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움이 있었죠. 그래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잡고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3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플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에도 공급이 되고 있고 삼성도 지금 스마트폰 물량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물량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BOE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OLED에 대해서 플렉스 OLED 같은 데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물량이 확대된다면 결국 수혜 쪽은 이 공급하는 덕산 네오룩스라는 점이고요. 특히 스마트폰의 OLED 패널에 대해서 많은 물량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모델들이 OLED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도 고가 모델 전부 다 이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아이패드 관련해서도 이제 일단은 한 2년 정도는 이제 미니 LED를 넣을 것 같아요. 미니 LED를 넣어서 얇게 만드는데 다양한 어떤 폼을 만들고 플렉서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OLED입니다. 그래서 2년 후부터는 이후부터는 이제 그 아이패드에도 OLED를 채팅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변화가 더 있을 것 같고요. 증설할 수 있다는 거죠. 증설할 수가 있다는 점. 관련 디스플레이 장비단에서도 나중 추후에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소재 관련해서 그 덕산 네오룩스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가 중요하겠죠.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나눠가지고 흘러내릴 때마다 주워 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지금 전략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4만원 부분까지 일단 갈 것 같아요. 4만원 이 부분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이 올리디 소재단에서는 계속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반도체 부분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IT의 수요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라든지 이쪽 섹터에 대해서 다시 수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내년에 이제 골디락스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IT 쪽에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부분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2004분기부터 낸드, D램,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또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4분기, 1분기, 내년 1, 2, 3분기까지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현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서버 회사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서버용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제 타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량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량을 확대할 경우 상당히 많이 채워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 서버 회사들이 좀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내년에 예상대로 어떤 증설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낸드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1위인데 키오시아가 점유율 부분 2위입니다. 그래서 키오시아가 내년에 증설을 하기 때문에 삼성도 덩달아서 점유율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1분기, 2분기 상기에도 SK하이닉스 또 낸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2분기에 삼성은 적극적으로 지금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낸드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설이 이렇게 3번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뭐 언급을 해드리고 저희도 이제 수익률을 크게 냈는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런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는 흐름이고요. D램 쪽에서도 이렇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쪽에 또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또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관련된 그래픽 CPU를 또 대만의 TSMC를 이기고 또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주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서 장비단 관련해서는 이제 4분기부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일부 올라와서 신규 증설에 따라서 장비 수주 모멘텀이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가 완료 입고가 되는 1분기 이후 말 정도부터 증설 효과 관련가 있을 것 같고요. 소재단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증설 효과에 따라서 이제 국산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1분기에부터 강한 모멘텀이 있어 보이고요.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D램 수급이라든지 가격 그런 부분 봤을 때는 2022년까지는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수가 3,000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IT 대장주들이 가야 되는 거죠. 대장주들이.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좋다는 거고, 골드만삭스가 JP모건이죠. JP모건이 내년에 우리 증시 3,200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 거기 중심에 IT하고 2차전지가 있다는 거를 봤을 때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근거가. 그래서 내년 이익 모멘텀이 50% 좋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결국 대형주들하고 연결돼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IT주 우리가 확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IT 중에서 이제, 일단 이제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제가 사이맥스 아까 올라간 종목 봤고, 많은 종목들, 제가 IT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줬습니다. 예, 뭐, 무료 공개 방송부터 해서, 예, 상당히 많고요. 뭐,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개 안에서 움직이는데, DNF도 드렸던 종목이고요. 유니셈부터, 전반적으로 다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유니셈부터요. 네,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많이 튀어 올라가는데 바닥공에서 올라가는 게 특징이에요. 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좀 부담되는 상황이라서 SFA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 반도체 보시면은 이 회사는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업체고요. 삼성전자의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DRAM 관련해서는 잘 팔리고 있죠. 후공정에서 네, 잘 달고 있고 모바일. 네, 모바일.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서버용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서 거의 유일하게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버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버 회사들이 이제 물량을 확대한다면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파운드리 관련된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도 지금 그 SKFA 반도체가 이쪽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장을 딱 비워놨습니다. 네, 새롭게 증설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이고요. 주가도 이때도 한번 제가 무방에서 들여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 많이 쉬었고요. 쭉 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쉬어가서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한번 올라가서 한번 끊어쳤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알려드려서 끊어치게 해드렸는데 다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21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21선만 다시 지지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차적으로 가게 되면 6,400원대에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도체 핵심이 되기 때문에 6,400원 말씀드렸고요. 네, 네, 그 다음 관련해서, 뭐, 5G 관련해서는 제가 쭉, 뭐, 내년에 투자 많이 한다, 이제 주파수 경매,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고주파에 대해서 경매를 하고 나서 보니까 기지국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크게 만들어야 돼서 이걸 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구한 쪽이 이제 중대역 쪽입니다. 중대역. 그래서 중대역에 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작은 기지국들이 많이 필요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에 좀 유리하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제 이 핵심은 뭐냐면 이제 서로 그 다운로드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애플도 5G 폰으로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4G 폰하고 5G 폰의 그 다운로드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5G가 빨리 필요하다는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즘 동영상도 많이 보잖아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집에 있을 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구를 바꾼 것처럼 집에서 많이 있으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답답하거든요. 스마트폰을 바꾸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애플 스마트폰도 많이 팔리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5G는 모든 산업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5G가 있어야지 보통 뭐 드론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로봇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팩토리, 어떤 컨텐츠 산업 같이 이런 모든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5G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G는 필수적으로 가는 길이다. 나온 흐름이고요.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 관련해서 2022년까지 뭐 이렇게 투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루어질 상황이고 여기에다 수출도 상당히 많이 확대된다는 거를 나타낼 수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좀 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그 KMW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셀 이렇게 작은 기주국입니다. 기주국. 그래서 RRH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뭐냐면 전체 데이터 그 양을 주고받아야 되는 양이 크기 때문에 메인 그 기주국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작은 기주국에서 서로 그 인근에 있는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기주국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KMW, 에이스테크고요. 여기 서신 시스템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고, 오일 솔루션은 강 트랜시버. 결국은 뭐 강 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어떤 빛의 신호 들어보시죠. 빛의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거기에 또 필요한 공중에서 필요한 신호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신호만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RF 부품들이 해내는데요. 네, 그거 RF, HRC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걸 많이 하는 쪽이 이제 KMW하고 에이스테크다 보니까 주가에 그 올라갈 때 보면 탄력적으로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이동통신 장비이고요. 이 파란색에 있는 종목들이 핵심 기업들이고, 최근에 이 공급사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RF, HRC가 뭐 하이 쪽에 공급하다 보니까 못 갔었는데, 지금 이제 삼성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는데요. 이제 삼성이 뜨고 있죠. 그래서 삼성에 공급하는 업체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제 뜨는 이유가 이 파란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삼성이 물량을 좀 점유율 확대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네, 무선 이동통신이 있다면서 네트워크, 그 강통신 관련해서 장비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쿼스, HFR, 뭐 유중에 있었죠. 이번에 유중에하고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좀 그런 핵심 장비 단이란 점, 그리고 솔리드, 아까 말씀드린 강 트랜시버 관련해서 솔리드,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이노와이리어스, 네, 힘들죠 발음이. 네, 이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대한항통신에 대해서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관심 마지막에 움직일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관심 1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일솔루션,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 뭐 한번 소개해드려서 급등이 아마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닥권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오일솔루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놀랄 만큼 올라갔는데 지금 한번 대주주 관련해서 빠져나갔죠. 대주주가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가서 옆으로 이제 해고 있으니까 1월 달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21선을 중요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전고점 부근에 7만원 정도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자동차,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전기차는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에서, 어떤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시장이 점유율 확대해 나가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4%, 5%, 6%, 7%, 8% 이렇게 시장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합쳐서요. 다 전체 합치면 그 하이브리드까지 합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더 커지죠. 이렇게. 결국은 시장이 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점유율 부분에서 2021년도까지 보게 되면 974만 대까지 이렇게 51% 성장. 그리고 2025년까지 전기차가 1년에 2640만 대, 그러면 연간 6년간 410% 성장할 걸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어떻게 플랫폼 현대 그룹이 이제 아이오닉 5에서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이 배터리로 이렇게 하방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앞에 전륜 모터, 후륜 모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이걸 만들기가 힘들어요. 예, 쉬워 보이는데 왜냐하면 서로 또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다가 이제 이 폼을 이 차의 이 샤시를 딱 앉히는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가 바닥권에 있다는 점. 그래서 하단 바닥에서 좀 화재가 나면 위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그래요. 이번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되고요. 미국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가 이번에 나오는 아이오닉 5. 그래서 펠리세이드도 크잖아요, 차가. 근데 이 공간을 보게 되면 힐 베이스를 보게 되면 이번에 아이오닉 5 가려고 그러면 더 크다는 거죠. 길이가 3000mm. 공간 활용성도 크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알아둘 부분은 이제 내년에 그 전기차 플랫폼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5개 나옵니다. 아이오닉 5부터 제네시스 시리즈 그 기아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다수 나오고 폭스바겐도 라인업에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유럽차 커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동차가 나와야지 팔리겠죠. 그래서 각국의 나라 진짜 이렇게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지금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럽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더 어라운드 했죠.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주받은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LNF라든지 막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역발상을 한번 해본다면 이제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 우리 산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산업이 이제 테슬라 관련주 테슬라 모델 X하고 S3인가? 네, 3죠. 공급하고 있는데 관련주에서 한번 올라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PTC 히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연기관의 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잠깐 제가 봤고요. 잠깐 이제 그 내연기관하고 전기차가 다르게 내연기관은 열에서 이제 히터를 뽑아내는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저항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히터가 필요한데 이 전기 저항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PTC 히터입니다. 그래서 이 히터를 만드는데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 그래서 내년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는 라인업 확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테슬라라든지 중국 업체 다른 유럽 업체들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대 기아차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점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정이 한번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준다면 아래쪽에서는 좀 분할해서 다 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멀리 보긴다면 이제 4만원 부근에서 매도하고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테슬라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원래는 반등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못 났죠. 테슬라 코로나 때문에 그 유럽 그 어떤 메이커사들하고 어떤 일이 좀 진척이 덜 되면서 그게 크게 모멘텀 형성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쉬었지만 내년 2021년에는 한번 크게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실 부분은 4만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2만원 한 3,000원 정도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미리 공개 방송에서 2번 알려드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희도 지금 한 20% 좀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 전기차,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이 지금 한국 관련 중국에서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의 이 수주를 미리 받아놓고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중국 전해질이라서 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에너지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바닥일 때 주워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갈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최근에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릴 종목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상신 EDP라는 종목도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그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시가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1,6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그 삼성 SDI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따라서 헝가리 쪽에 법인이 설립되고 증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신 EDP 관련해서 이제 케이스, 배터리를 잡아 넣는 쪽이 필요하겠죠. 이런 각형도 있고, 온통용도 있습니다. 온통용도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통용을 이제 한다고 해요. 더 어떤 에너지 밀집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NCM, 뭐 LNF, 에코프로비엠 뭐 관련해서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덜하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이제 상신 EDP 그동안 돈이 안 됐던 자동차 사업은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관련해서 이제 대형 쪽이 이제 매출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대형 쪽으로 가잖아요. 이제 헝가리가 쪽에 이제 공장 따라가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일단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소재단보다는 이제 못 올라갔었는데요. 그동안은 국내만 바라본 것 같아요. 첫 번째 국내만 바라본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회사가 중국의 고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비아드부터 해서, 근데 그동안 뭐 LG하고 지금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많이 이제 부각됐었는데 지금 중국이 살아나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 같은 경우도 지금 말레이시아 2공장까지 가면서 2만 톤 어떤 규모에 돌아가는데 말레이시아에서요. 2만 톤 돌아가는데 이제 이 공장이 이제 가동률이 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내년 추가적으로 이제 4만 톤 이 부분이 이제 증설됩니다. 국내에서도 익산에 지금 공장이 있죠. 근데 플러스에서 지금 이제 1.5만 톤의 증설이 이루어질 걸 보여서요. 이런 증설이 보게 되면 내년에 뭐 국내도 그렇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될 겁니다. 보조금도 중국 같은 2년을 더 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 전기차를 이런 내연기관차를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캐파 증설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걸로 보이고요. 동막 관련해서 좀 이런 부분 중국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뭐 21선까지 이렇게 추세 내려온다면 어떤 좋은 기회로 봐야 되겠죠. 네, 좋은 기회로 봐야 되겠고요. 지금도 아직 다른 반도체 소재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구간에서는 분할 대응할 필요가 분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막 내려와 준다면. 그래서 이 구간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이 구간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가인데요. 5일선을 지키면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장에 영향받는다면 내려가서 조정 쉬었다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좀 강하게 좀 형성되어 있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1차적으로 올라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8,000원, 7,000원 사이에서 저항이 있겠지만, 이제 추세 흐름에서 봤을 때 올라오면 전기차 더 돌파하고 갈 가능성이 크죠.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 선만 일단은 이제 보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고점
네. 네, 일단 이제 많은 내용 이제 했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한정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네, 가치 투자반 2개월 가입 시 2개월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네, 좋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교육도 해드리고 리포트 정보도 추가로 드리고 있고요. 또 매매했을 때 또 수익도 20에서 30%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종목은 더 핫하게 또 움직이고 있고요. 네, 교육 관련해서 누구보다 더 완성된 교육으로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기 ALS 1668-4735 꼭 기억해 주시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또 새해에 또 만나 뵐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